점검왕 5화. 오른쪽에 한 명 더 붙어! 왼쪽에 2명 더! 가운데 밧줄은 풀어! 가운데 밧줄! 야, 이 머지리 같은 놈아! 가운데 밧줄은 풀란 말이야! 그래, 그거! 이번에 왼쪽! 다시 오른쪽! 왼쪽! 오른쪽! 대머리 뱃문신은 승려의 뒤에서 껴안듯 밧줄을 잡았고, 정파 쪽 여자는 꼽추와 하나의 밧줄을 당기며 마주보았다. 잠시 후에는 마교 쪽 여자가 정파 쪽 여자와 만났고, 또 잠시 후에는 승리와 전배기가 얼굴을 마주보고 붙었다. 일다경쯤 지나자 정파인과 마교도는 그야말로 뒤죽박죽 섞여버렸다.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쉴 새 없이 달려와 배전을 때리는 파도에, 대기를 찢을 듯이 울어대는 바람에,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에 정신을 차릴 틈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파 쪽 여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딘가를 가리키며 외쳤다. 저건 뭐예요? 흑도사는 무심코 그녀가 가리킨 방향으로 시선을 던졌다. 넘실대는 파도 너머로 크고 시커먼 벽이 무서운 속도로 일어서고 있었다. 제기랄! 홍파다. 작은 파도들이 끊임없이 치다가 마침내 그 힘이 수심 깊숙한 곳에까지 다다랐을 때 바다가 통째로 뒤집히면서 일어나는 거대한 파도. 산동의 뱃사람들은 저걸 해신의 진노라고 했다. 10년에 한 번 큰 태풍이 불어닥칠 때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는 전설의 파도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게 뭐지? 파도 같은데? 멍청한 중놈! 무슨 파도가 저렇게! 그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포에 질렸다. 저건 정마대전이 있던 날 밤 유성으로 말미암은 파도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집채만한 파도가 아니라 그냥 바다 거죽이 통째로 일어나 범선을 집어삼킬 듯 달려오고 있었다. 5쌍의 눈동자가 약속이나 한 듯 흑도산을 향했다. 방법이 없는 줄은 알겠지만 뭐라도 한번 해봐주길 바라면서. 오른쪽 밧줄들을 전부 고정시켜! 흑도산의 목소리가 착 가라앉았다. 뒤집힐 뻔한 배를 그가 몇 번이나 구해내는 걸 본 터였다. 그게 아니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람들은 입 한 번 뻥끗하지 않고 오른쪽 밧줄들을 단단하게 고정했다. 그러고는 다시 흑도산을 바라보았다. 모두 왼쪽으로 가서 밧줄을 잡는다. 내가 신호를 주는 순간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밧줄을 당겨. 명심해! 까딱하다간 다 죽는 거야! 사람들이 왼쪽 3개의 밧줄에 주렁주렁 매달렸다. 이제 적 아의 구분 따윈 없었다. 그럴 정신도 아니었다. 승려는 연신 아미타불을 연발했고, 전배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주문을 중얼중얼 외워댔다. 정파 쪽 여자와 마교 쪽 여자, 꼽추, 대머리 뱃문신도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홍파는 앞을 막아서는 작은 파도들을 모두 집어삼키며 30여 장 앞까지 다가왔다. 작은 파도들의 힘이 더해지면서 갈수록 커졌다. 25장, 20장, 15장. 놀라운 일이다. 저렇게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보기만 해선 대기를 갈기갈기 찢어대는 괴성이 울릴 것 같은데 말이다. 바다라면 어지간히 겪어본 흑도산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기다려. 나직한 음성이었지만 풍랑을 뚫고 모두에게 똑똑히 전해졌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흑도산을 주시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목숨은 그에게 달렸다. 그러고 보니 저 인간 아까부터 흔들리는 난간 위에 서 있으면서도 바다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 바다로 떨어지기는커녕 완벽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풍랑을 뚫고 넓게 퍼지는 음성도 그렇고, 요동치는 난간 위에 꿋꿋이 서 있는 것도 그렇고 보통 비범한 자가 아니었다. 분명 내공을 수련한 흔적이 없었거늘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저런 파도를 본 적 있어? 승려가 외쳐 물었다. 솔직히 말해줘. 승려는 움찔하더니 한숨을 푹 쉬었다.
홍파는 이제 십장 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순간 사람들이 서 있는 아래의 수면이 거죽처럼 쭉 딸려가며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밧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눈 깜짝할 사이 배가 파도의 중간까지 타고 올랐다. 아니, 이는 파도가 아니었다. 산, 말 그대로 바다에서 솟아오른 산이었다. 흡사 산 중턱에 배가 걸쳐진 것 같았다. 배는 이제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의 꼭대기가 어느새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 천둥 번개가 쳤지만 파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흑도산의 입에서 천둥 같은 대갈 일성이 터졌다. 지금! 5사람이 일심동체가 되어 밧줄을 잡아당겼다. 바람이 파도를 만들지만 파도가 커지면 그 자체로 바람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이 그랬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치기에 앞서 엄청난 풍압이 밀려왔다. 바람을 머금은 돛이 터져나갈 것처럼 부풀었다. 더불어 밧줄도 끊어질 것처럼 팽팽해졌다. 놓치면 안 돼! 흑도산의 일갈이 울렸다. 사람들은 젖먹던 힘까지 쥐어짰다. 팔뚝의 핏줄이 툭툭 붉어지고 얼굴이 오만상으로 찌푸려졌다. 금방이라도 거대한 파도에 잡아먹힐 것 같던 배는 기적적으로 선수를 틀었다. 이어 파도를 타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질주했다. 그건 숫째 날아간다고 하는 것이 맞았다. 단지 하늘이 아닌 파도 위를 난다는 것이 다를 뿐. 됐어! 흑도산이 노린 게 이거였다. 저 거대한 파도를 넘을 수는 없다. 방법은 오직 하나. 파도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풍압을 이용해 선수를 아래로 튼 다음 곧장 파도에 떠밀려가는 것이다. 배는 파도에 잡아먹힐 듯 먹힐 듯 하면서도 용케 버텼다. 그리고 시원하게 물살을 갈랐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산더미 같은 파도가 잦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차라리 이참에 파도가 배를 육지까지 데려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건 부질없는 욕심이었다. 바다가 뒤집혀서 생긴 홍파는 연안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거죠? 청파 쪽 여자가 외쳐 물었다. 나도 몰라. 우리 살 수 있을까요? 나도 몰라. 대체 아는 게 뭐예요? 나도 몰라. 그럼 뭘 해야 하는지나 말해줘요. 어금니나 꽉 깨물어. 사람들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근육이 터질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머리 위에서는 거대한 파도의 꼭대기가 여전히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파도의 물망 너머로 번쩍이는 섬광이 보였다. 번개다. 한순간 세상이 대낮처럼 밝아졌다가 사라졌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광이 꿈을 꾸는 것처럼 몽환적이었다. 바다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나. 그때였다. 느닷없는 굉음과 함께 돛대가 부러져 버렸다. 홍파가 만들어낸 풍압과 배의 무게, 그리고 사람들이 당기는 완력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부러진 돛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빠르게 날아올랐다. 그 모습이 흡사 거대한 연 같았다. 모두가 한 가락씩 하는 무인들이었지만 성난 바람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돛에 연결된 아랫줄이 사람들의 손을 떠나 차르륵 딸려갔다. 그중 한 가닥이 마교 쪽 여자의 발목을 휘감았나 보다. 쿵 소리와 함께 자빠진 여자는 그대로 끌려가다 시커먼 바다로 곧장 떨어졌다. 저만치 난간에서 지켜보고 있던 흑도산의 머릿속에 퍼뜩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낮에 저 여자가 했던 말. 오늘 밤 누군가 죽어요.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었나? 아니다. 배전을 떠나기 직전 그녀는 부지불식간에 바로 뒤에 있던 남자의 발목 하나를 잡았다. 그는 정파 쪽 승려였다. 내 발목을 왜 잡는 게요? 노시오! 무얼 어찌해볼 틈도 없었다. 때마침 배가 기울었고 순식간에 중심을 잃은 승려는 맥없이 딸려갔다. 마교 쪽 여자와 정파 쪽 승려가 요동치는 바닷속으로 동기어진 하려는 순간 꼽추가 몸을 던지며 한 손을 쭉 뻗었다. 땡큐! 내 손을 잡아라! 고맙다, 소용제.
착각하지 마라. 만약 여자를 놓치면 나 역시 손목을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네 놈을 떼어놓을. 꼽추는 미처 말을 맺지 못했다. 그의 몸도 쭉 딸려 들어갔기 때문이다. 돛을 잃은 범선은 그야말로 미친 듯이 너를 뛰었다. 제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판에 여자와 뚱뚱한 체구의 승려를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멍청한 마구리 새끼! 승려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때 배전을 벗어나 허공으로 붕 떠오른 꼽추의 한쪽 발목을 덥석 잡는 손이 있었다. 이번엔 정파 쪽 여자였다. 그녀 역시 마교의 여자와 꼽추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유일한 아군인 승려를 구하기 위해 꼽추의 다리를 잡았다. 그녀는 영리했다. 혼자 힘으로는 3명이나 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다른 손으로 대머리 뱃문신의 한쪽 발목을 잡았다. 마교의 형제들을 살리고 싶다면 우리도 함께 구하라는 뜻. 내 가랑이! 비명과 함께 대머리 뱃문신의 가랑이가 쫙 찢어졌다. 가랑이가 찢어졌는데 무슨 수로 용을 쓸 것인가? 그는 사람들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가장 맥없이 딸려 들어갔다. 5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수장되려는 찰나였다. 마교의 형제들이 바다로 떨어지는 와중에도 터져나간 보조도체 밑동을 죽어라 붙들고 있던 전배기가 벌떡 일어났다. 이런 체계! 격보, 바닥을 짧게 박찬 전배기는 질풍과도 같은 속도로 신형을 쏘았다. 하지만 그때쯤엔 대머리 뱃문신을 비롯해 5사람은 거의 물속에 빠져버린 상태였다. 전배기의 동작은 빨랐다. 그는 달려가는 속도 그대로 밧줄 하나를 낚아채서는 바다를 향해 힘껏 던졌다. 잡아! 순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흐물흐물한 밧줄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날아가더니 물속으로 거꾸로 처박혀 들어가던 대머리 뱀문신의 다른 쪽 다리를 휘감은 것이다. 전배기는 두 다리를 굳건히 버티고 서서 사력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겼다. 꽉 잡아!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답게 전배기는 하늘이 내린 신장이 따로 없었다. 잠깐 사이에 대머리 뱃문신과 정파 쪽 여자 그리고 꼽추가 물 밖으로 딸려 나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배가 날뛰면서 사람들이 다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배는 계속해서 침몰할 것처럼 요동쳤고 그때마다 끄트머리에 있는 마교 쪽 여자와 승려는 넘실대는 바닷속으로 철썩철썩 패대기 쳐졌다. 꼽추는 굽었던 등이 쭉 펴졌다. 눈알이 툭 튀어나온 걸로 보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해오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사람은 따로 있었다. 정파 쪽 여자에게 한쪽 발목을 잡히고 전배기가 내던진 밧줄에 다른 쪽 발목을 잡힌 대머리 뱃문신은 가랑이가 일자로 찢어진 상태에서 죽겠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참사. 빨랫줄에 널린 옷처럼 줄줄이 엮인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이 무슨 개같은 경우란 말인가? 이건 꿈이야. 사람의 몸이 뼈와 살로 이루어졌는데 무한정 버틸 수 있나? 전배기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빨리 올라오란 말이야! 끄트머리에 있는 마교 쪽 여자는 배가 요동치는 박자를 따라 물속을 들락날락하느라 대답을 못했다.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된 것이 반쯤은 물귀신이 된 것 같았다. 대답은 승려에게서 가까스로 나왔다. 파도가 심해서 매달려 있고도 복사다. 이 마구리야! 빌어먹을! 전배기가 난간 위에 서서 파도만 살피고 있는 흑도사를 향해 버럭 고함을 질렀다. 야, 이 미친놈아! 이리 와서 어떻게 좀 해봐! 닥치고 버티긴 해! 그 순간 선미가 크게 들리면서 한순간 배 전체가 허공에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침몰. 흑도산의 머릿속에 경종이 울렸다. 틀림없다. 선미를 가라앉히지 않으면 배는 중심을 잃고 장난감처럼 뒤집어지고 만다. 난간을 짧게 박찬 흑도사는 질풍과도 같은 속도로 신형을 쏘았다. 양팔을 활짝 펼친 그의 몸이 허공에 붕 떠올랐다고 느끼는 순간
선미의 용골로 뚝 떨어져 내렸다. 둔중한 울림과 함께 선미의 묵직한 힘이 가해졌다. 대붕전시에 이은 천근추의 한수. 흡사 산더미에 짓눌린 것처럼 선미가 주저앉기 시작했다. 배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다. 그와 동시에 선수가 크게 들리면서 그 반동으로 바다를 향해 늘어져 있던 사람들도 붕 떠올랐다. 굴비처럼 줄줄이 엮인 사람들이 허공에서 반바퀴를 돌아 갑판에 척 떨어졌다. 사람들이 그제야 조각조각으로 분리되어 배전을 굴렀다.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덮쳐 배전을 한 차례 쓸고 지나갔다. 사람들은 비질에 쓸린 낙엽처럼 이리저리 휩쓸리다 하나로 뒤섞여 버렸다. 잠시 후 파도가 빠져나가면서 배전의 처참한 광경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떤 자들은 바닷물을 양껏 먹은 탓인지 연거푸 토악질에 댔다. 또 어떤 자들은 숨을 꺽꺽 몰아쉬었다. 하나같이 지옥에서 금방 건져낸 사람들 같았다. 한편 갑판 위에 있었던 탓에 흑도산에 펼치는 무예를 모두 볼 수 있었던 궁천학은 혼란에 빠졌다. 대붕전시는 붕새가 날개를 펼치는 모습을 본떠 만든 신법이고, 천근추는 말 그대로 천근의 무게를 발끝에 담는 무공이다. 그가 보인 무공들은 하나같이 일갑자 이상의 내공 고수만이 펼칠 수 있는 신기였다. 한데 저 이상한 놈이 어떻게 그런 무예를 펼쳐냈단 말인가? 전날 격기를 통해 놈의 몸을 더듬었을 때 분명 내공의 흔적을 보지 못했거늘 설마 내공을 안으로 갈무리하는 수준의 절정 고수라는 말인가? 다른컨대 중원무림을 통틀어 자신의 격기로도 더듬지 못할 만큼의 내가 고수는 10손가락을 넘지 않는다. 그렇듯 고강한 자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 이런 곳에서 조우할 확률은 더더욱 낮다. 한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일. 그렇다면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었다. 발경. 사람을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내공과 달리 외공은 바깥에서 파괴에 들어간다. 발경은 그 외공의 타격력을 극대화시키는 수법의 한 가지였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힘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이라면 내외공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발경이라 부르지만 그 시작은 엄연히 외공에 있었다. 한마디로 발경이란 인체가 뿜어낼 수 있는 모든 잡력을 하나로 모은 다음 강력한 회전력을 실어 발출하는 공부를 일컫는 말이었다. 대붕전시는 순간적인 도약력의 비중이 크니 제쳐두자. 만약 놈이 발경으로 천근추를 혹은 천근추와 흡사한 무예를 펼쳤다면 이는 진정 보기 드문 일이었다. 하지만 그래봐야 외공인 것을. 무림사를 통틀어 외공, 즉 외가기공을 익힌 자가 천하제일인이 된 일은 없었다. 당금 무림만 해도 천하 10대 고수 중 외가 고수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내공을 깊이 수련한 내가 고수들이었다. 이것만 봐도 내공과 외공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그때 흑도산이 외쳤다. 한 명이 보이질 않아!